미스테리 프로젝트, 미스테리 디멘션 복원. 에피소드 4 시스템 복원.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운 좋게 회사에 들어간 희철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PC에 깔린 바이러스 때문에 시스템 복원을 하고 늦게 잠에 든다. 덕분에 다음날 늦잠을 잔 희철은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회사로 달려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려고 하는 한 소녀를 구하려고 달려오는 차로 뛰어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병원에 웬 남자가 찾아와 인생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복원권을 그의 팔에 이식해주고 사라진다. 큰 사고가 아니라 퇴원한 그는 회사의 영웅이 되고 이직도 하고 차도 사고 좋은 시절이 찾아온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큰 트럭이 그를 향해 달라오는데 그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인생의 시스템 복원권을 떠올린다. 그리고 눈을 뜨니 그는 다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상황을 살펴보니 그는 소녀를 구하고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상황으로 돌아온 것이다. 잠시 후엔 남자가 찾아와 그에게 인생의 시스템 복원권을 주고 사라지는데 그는 이 복원권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에피소드 5 침입자. 어느 날 현식은 집에 누군가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다. 그리고 현식은 집에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의사에게 같이 가서 자기 말이 진실임을 증명한다. 의사와 같이 자신의 집에 간 현식의 눈앞에는 현식과 의사와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세 번째 현식이 집에 나타나고 의사는 제2의 현식을 없애자고 현식에게 말한다. 그래서 현식 1과 현식 2는 각자 자신의 의사와 상의하여 서로를 없애기로 결심하는데. 에피소드 6 카드점. 애인 유리가 하도 졸라서 나는 유리와 함께 용하기로 소문난 카드 점집을 찾아간다. 점집 주인 여자는 무엇을 알고 싶어서 왔냐고 묻자 유리는 오빠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유리와 나는 카드를 한 장씩 뽑고 카드에서 알려준 내용을 말해준다. 여자는 남자를 진정 사랑한다고 나왔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일이 발단이 되어 나는 유리와 헤어지고 화가 나 그 점집을 다시 찾아가 그녀의 점이 엉터리임을 증명하려고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에피소드 7 장기 도박. 장판식은 잘나가는 대기업의 대리로 결혼도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은 작고 사소한 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다른 부서 사람들과 백숙집에서 회식을 하다 고스톱을 치게 되는데 고스톱의 실력이 좋아 회사에서 팀을 대표하는 고스톱의 선수가 되어버린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인 박 대리가 하우스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고 도박의 길에 들어선다. 타짜들에게 번번이 당하면서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사채까지 쓰다가 결국 부모님의 부동산까지 손대고 회사에서도 잘리면서 막노동으로 연명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을 하우스로 끌어들인 박 대리를 만나고 장판식에게 미안함을 느낀 그는 장판식에게 500만 원을 준다. 그는 그 돈을 다시 하우스에서 날리고 길가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자신의 하우스에 한번 오라고 제안을 한다. 빈털터리라 갈 수 없다고 하자 그 젊은이는 그에게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며 장기만 건강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게서 명함을 받아든다. 다음 날 그는 명함에 나온 그 하우스로 찾아가는데. 에피소드 8 여행. 사경은 결혼을 앞두고 자신이 군의관으로 근무했던 지역으로 애인 유경과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 생긴 휴양림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같은 곳을 계속 맴돌게 된다. 밤이 되어 어두워지자 차를 몰고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들의 눈에 한 허름한 모텔이 눈에 들어온다. 모텔의 이름은 한정모텔. 방값을 지불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모텔 주인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한 사람은 자지 말고 깨어서 지키라는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 말을 흐려듣는다. 피곤에 지친 그들은 씻고 나서 바로 잠에 빠지고 다음 날 아침에 모텔을 나가려는데 모텔 주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인사도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한 거한의 남자가 할아버지를 죽이고 잘린 팔을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 거한들은 도망치는 그들을 따라오는데 에피소드 9 버티고 같은 대학을 나와서 같은 회사의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선미 언니가 점심에 이런 말을 한다. 선미야, 너 무한계단이라고 들어봤어. 그리고 그녀는 무한계단이라는 것에 대해 알려주는데 밤늦은 지하철역에 아주 긴 계단을 내려갈 땐 꼭 조심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가던 계단이 아래로도 위로도 끝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무한계단이라는 거였다. 그날 저녁에 야근을 하게 되어 밤늦게 퇴근하게 된 나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이 끝없이 이어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언니에게서 들은 버티고 이야기를 떠올리며 무한계단으로 보이는 허공에 동전을 던진다. 그러자 바닥에 가장 근접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동전을 던지자 딸랑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향해 힘차게 뛰어내렸고 다행히 나는 진짜 바닥으로 착지했다. 그리고 막차에 올라타 뒤를 돌아보고 놀라게 되는데 에피소드 10 염사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상도시 소속 경찰로 근무하는 정인영 경위는 관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 사랑의 인사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은 26살 여성 모델의 살인사건으로 그녀는 집에서 그 사건을 복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출력하는데 인쇄되어 나온 프린트들에는 사랑의 인사 사건의 현장 사진이 출력되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인쇄물에서 그녀는 범인의 왼쪽 팔뚝에 초승달과 토성 모양의 문신을 발견한다. 이 현상은 아마도 그녀가 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는 염사 현상일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염사로 출력된 인쇄물을 가지고 비밀 수사에 돌입하는데 에피소드 11 28번째 생일 한 여자 때문에 시한부 삶을 선택한 남자의 이야기로 고아원에서 자라나 고생하며 대학을 다니고 휴학하면 닥치는 대로 돈을 벌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건 엄청 나에게는 천사 같고 능력이 좋은 박선경이란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돈을 벌어 나의 뒷바라지를 하고 나만 바라보는 여자인데 그런데 나는 시한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실 내가 시한부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그녀 때문이다. 기묘한 9편의 이야기들로 단편 소설을 좋아하거나 기이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책이다.